앞서 예고해 드렸듯이 매주 수요일은 정치 이슈와 지역 현안을 부산 지역 여야 국회의원들과 함께 짚어보죠. 먼저 국민의힘 박수영 의원부터 전화 연결해 보겠습니다. 의원님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세요. 박수영입니다. 네네. 지난주에 굵직한 재판 결과가 많이 나왔습니다. 그 곽상도 전 의원 아들 50억 퇴직금 관련해서 그리고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관련한 재판 결과가 나왔는데 결과 어떻게 좀 보고 계십니까? 예, 그 곽상도 의원 판결은 용산 대통령실에서도 도대체 국민이 납득할 수 있겠냐 네네. 이렇게 그 논평이 나왔는데요. 네. 저도 정말 그 50억 클럽을 그 폭로했던 사람으로서 예.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박근혜 대통령 때 최순실 씨하고 경제공동체라고 규정을 하지 않았습니까? 네네네. 혈연 관계가 하나도 없는데도 경제공동체로 규정을 했는데 곽상도 전 의원과 아들 이거는 생계를 달리한다고 해서 네. 뇌물로 볼 수 없다. 이거는 정말 납득할 수 없는 판결입니다. 예. 그래서 이제 판결을 이해할 수 없지만 검찰의 노력도 많이 부족한 게 아니었느냐. 곽상도 사건하고 윤미향 사건은 전부 문재인 정권 즉 2년 전에 네. 사건이 수사가 돼가지고 재판이 진행되어 왔던 거거든요. 네네. 근데 둘 다 납득할 수 없는 결과가 나왔기 때문에 예. 이번에 이제 검찰도 더 인력을 보강하고 예. 윤석열 정권에서 임명된 검사들이 다시 달라붙어서 항소심을 진행해야 된다 이렇게 보고 있고요. 그리고요. 예. 그다음에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도이치모터스는 네, 도이치모터스는 사실 이게 우리 윤석열 대통령께서 검찰총장을 하실 때에 예. 조국 사건에 대해서 이제 반기를 들으셨습니다. 이건 네네네. 넘어가면 안 된다. 예. 하고 나서 추미애, 박범계 두 장관이 법무장관이 2년에 걸쳐서 탈탈 털었던 사건이거든요. 근데 뭐 아무런 기소할 만한 거리를 찾지 못해서 소환도 못했던 것이고 이제 지난주에 1심 판결도 나왔지 않습니까? 네네. 무려 91명이나 되는 사람들이 이 1인 매매 즉 주식을 거래해달라고 맡겨놨는데 이 통장들이 주가 조작에 이용됐다는 것이거든요. 예. 그 판결의 내용을 보면 91명 모두 무죄인데 통장이 이용을 됐지만 이분들 즉 91명이 주가 조작을 했다. 이렇게 보기는 어렵다. 예. 즉 이분들도 속아서 통장을 이용당했다. 이렇게 본 것이 1심 판결입니다. 네네. 그리고 이제 뭐 항소할 테니까 2심 대법원까지 올라가겠지만 이미 진행되던 사건들이니까 이제 맡겨놓고 봐야 되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이 들고요. 그 다음에 대장동 또 말씀하셨는데 대장동 특검은 이번 주에 이제 이재명 그 대표에 대해서 영장이 청구될 걸로 보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상당히 빠른 속도로 진행돼 가고 있기 때문에 대장동 네네. 특검은 검찰에 맡겨놓고 수사를 봐야 될 것이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예. 김건희 여사 쌍특검 도입 이거는 뭐 좀 말이 안 된다 이렇게 보고 계시는 겁니까? 어디 쌍특검은 대선 때 우리 윤석열 대통령께서 후보 때 예. 쌍특검 제안을 하셨죠. 근데 이재명 당시 후보가 받지를 않아서 무산됐던 건데 이제 네네. 와서 대장동 특검이 빠른 속도로 진행되고 영장을 청구하는 사이에 특검을 또 하자 그러면 지금 진행되는 수사를 이 힘을 빼자는 얘기밖에 안 되거든요. 물타기가 되는 겁니다. 진작 네. 받았어야지. 지금 구속 영장 치고 있는 판에 특검을 알겠습니다. 언제 특검법 통과에 도입하겠습니까? 네. 그 두 주제 관련해서는 여기까지 듣도록 하고요. 저희가 또 국민의힘 전당대회 소식도 좀 의견을 여쭤봐야 될 것 같은데 어제 부산에서 합동연설회 분위기가 어땠다고 보십니까? 열기가 예. 대단했죠. 어제 네. 뭐 현장에 저도 있었습니다. 예. 예. 거기서 이제 뭐 다양한 얘기들이 나왔지 않습니까? 예. 근데 예비 경선을 한번 보면 최고위원 후보 결과를 놓고 보면 비윤계 후보들이 좀 약진을 했다. 이게 친윤계에 대한 반감으로 반사이익을 본 것이다. 이런 분석이 있는데 여기에 어떻게 좀 말씀하시겠습니까? 예, 이 여러 후보들이 나오셨는데 예. 그 소위 비윤계 유승민, 이준석계 후보들을 제외하면 전 친윤계이기 때문에 네. 친윤계 후보들이 뭐 다 탈락했다 이렇게 보면 안 되고 지금 남아 있는 사람들도 다 친윤계라고 보시면 되고요. 네네. 그다음에 유승민, 이준석계는 이게 예비 경선에서는 한 자릿수 뭐 7%, 8% 받아도 통과를 하는 상황이기 때문에 예. 뭐 후보라는 게 몇 명 없지 않습니까? 예. 최고위원 하나, 최고위원 둘, 대표 하나, 뭐 청년 최고위원 하나 4명인데 네. 이 4명에 대해서 표가 모이니까 한 자릿수 뭐 7, 8% 정도는 충분히 받을 수 있었다고 보고 있고요. 예. 탈락하지 않고 남아있는 모든 분들 다 친윤이기 때문에 예. 결승전을 봐야 되는 상황입니다. 이게 뭐 윤심을 둘러싼 갈등과 논란, 그건 뭐 크게 작용하지 않는다 이렇게 보고 계시는 겁니까?
네, 뭐 윤심이라는 게 뭐 있었으면 우리도 후보 조정 다 했을 텐데 나가고 싶은 사람 다 나갔지 않습니까? 예. 그 자체가 보면 뭐 윤심이 들어가서 후보를 조율하고 누구는 네. 나가게 하고 누구는 못 나가게 하고 이런 일이 없었기 때문에 최고위원과 청년 최고위원회 여러 명이 또 탈락하는 이런 일이 생긴 것이죠. 알겠습니다. 자, 그리고 김기현, 안철수 두 당대표 후보 간의 신경전, 이건 좀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이 합동연설회 진행되기 전에 굉장히 좀 수위 높은 공방이 이어졌거든요. 네, 저는 뭐 어느 당이나 마찬가지인데 네. 선거라는 게 벌어지면 수위 높은 공방이 오갈 수밖에 없습니다. 기억하시겠지만 더불어민주당도 이재명 후보와 이낙연 후보가 싸울 때 얼마나 수위 높게 공방이 오가고 대장동도 그때 폭로가 됐던 거거든요. 네네네. 그러니까 뭐 선거가 벌어지면 어쩔 수 없는 거 아니냐 이런 생각이 들고요. 네. 중요한 거는 3월 8일 전당대회가 끝난 다음에 네. 패자는 승자를 등 두들겨주고 승자는 또 패자를 등 두들겨주면서 예. 하나의 당이 되고 통합하는 거 이게 중요하고 이때 통합할 수 있느냐 없느냐를 놓고 네. 정말 우리 당의 자산이냐 아니면 우리 당에 해만 끼치는 사람이냐 하는 게 판가름 날 거라고 생각합니다. 네. 지금 과정은 어떤 선거를 쳐도 마찬가지거든요. 예. 이 싸움이 있고 다툼이 있을 수밖에 없는 근데 것입니다. 그 싸움과 공방, 다툼 이것도 어느 정도가 있는데 너무 이 간극이 벌어지다 보면 당대회 끝나고 서로 이제 뭐 등 돌리는 경우가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런 일이 예. 없도록 이제 진짜 우리 당을 아끼고 윤석열 정부의 성공을 바라는 사람들이라면 네. 3월 8일 이후에 서로 손잡고 등 두들겨줄 수 있는 그런 분위기로 가야죠. 우리가 특별히 심한 게 아니고 뭐 다른 당도 마찬가지입니다. 예. 선거라는 게 그런 거죠. 예. 뭐 김기현 후보의 탄핵 발언 이런 것도 그냥 뭐 한번 이렇게 나올 수 있는 그런 발언이다. 그렇게 보고 계시는 겁니까? 네, 우리는 뭐 유승민, 김무성 대표 시절에 네네. 우리가 이제 당이 미래 권력하고 충돌해서 박근혜 대통령 탄핵까지 갔던 아픈 기억이 있지 않습니까? 예. 그걸 다시 리마인드 시키면서 통합으로 가자, 당정 일체로 가자 이런 네. 말씀을 하시는 와중에 나온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예. 이제 4월에 2030 엑스포 유치를 위한 국제 박람회 기구 현지 7사단이 한국을 찾습니다. 예. 굉장히 지금 시간이 좀 촉박한 상황인데 윤석열 대통령께서 조만간 부산에서 이 유치 상황 한번 직접 챙기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뭔가 좀 새로운 국가 차원의 정부 차원의 지원 계획 이게 나올 수 있을 거라고 보십니까? 어떻습니까? 예, 뭐 대통령께서는 이제 부산에 대한 애정이 굉장히 깊으시거든요. 네네. 서울 일극화로 와서는 대한민국의 미래가 없고 부산을 중심으로 동남권이 발전을 해야 대한민국이 발전한다. 그 연장선상에서 엑스포, 가덕신공항, 산업용 유치, 북한 개발 뭐 이런 것들을 지금 대통령이 직접 챙기고 계신 거고요. 예. 엑스포도 뭐 대통령님을 비롯해서 정부에 있는 유치위원회 총력을 다해서 지금 하고 있고요. 네. 그동안에 차이가 많이 났다가 네네. 지금 사우디하고 거의 동률 상태로 가 있는 상황이고 예. 이태리 로마를 지금 밀고 있는 국가들이 최종 순간에 어디로 표를 던지느냐에 따라서 결정이 날 걸로 보기 때문에 네. 총력을 다해서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뭐 국민의힘 부산 의원들도 엑스포 좀 열심히 챙기고 계십니까? 어떻습니까? 예, 국회에 엑스포 특위가 있고요. 서병수 의원님이 위원장 맡아서 사실 여러 나라를 다니시면서 네. 외교전을 벌치셨고 또 의장님 직속으로 경제외교 자문위원회라고 네. 엑스포 특위를 확대시킨 게 있는데 여기 이제 저하고 전봉민 의원이 들어 있습니다. 네네. 그래서 의장님도 지금 외국 나가시면 전부 우리 엑스포 선전 홍보 이런 걸 계속하고 계시는 그야말로 입법부와 행정부가 총력을 다하고 있다 이렇게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자, 최근 정부에서는 중앙권한 지방 이양 추진 계획 이걸 발표를 했습니다. 그 지방으로 좀 더 권한을 확산시키겠다 이런 의지인 것 같은데 그 로드맵이 좀 구체적으로 나온 게 있습니까? 상당히 상세하게 나왔고요. 예. 과거에도 어느 정부나 다 지방 이양 이런 거 했는데 네네. 자잘한 것만 이양해서 실질적인 이양이 안 됐거든요. 예. 근데 우리 윤석열 대통령께서는 지방 분권, 그다음에 지역 균형 발전 이거 없이는 대한민국의 미래가 없다. 이렇게 보고 계시기 때문에 이번에 네. 57개 과제 이양 계획을 발표했는데 예. 상당히 덩치 큰 것들이 많고 저도 뭐 경기도 부지사 하면서 이 주장했던 여러 가지 권한들이 지방으로 많이 내려왔는데 네네. 예를 들면 개발제한구역 해제 네. 이게 이제 국토부 장관이 아니라 시도지사한테 넘어왔거든요. 예.
그다음에 우리 부산은 중요한데 항만 배후단지 개발 이 기능이 해수부가 다 가지고 있었는데 시도지사한테 이양이 됐습니다. 네. 그다음에 이제 우리 박형준 시장님 늘 주장하시는 지역 대학, 예. 지역 대학에 대한 재정 지원 이거 이제 돈 거의 2조 원 정도가 교육부 예산에서 떨어져 나와서 알겠습니다. 지자체 장으로 넘어갔거든요. 네. 자유무역 지역도 있고 외국 인력 도입도 있고 일자리 사업도 있고 하여튼 큰 사업들이 덩치 큰 사업들이 이번에 지방 이양이 됐기 때문에 네. 실질적인 지방 분권의 토대를 갖추고 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의원님 오늘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국민의힘 박수영 의원이었습니다.